네, 이어서 Q&A 시간으로 함께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잠깐 봤지만은 이제 소식들을 같이 얘기 나누느라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수에 관련된 건데 제가 어쩌면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것 같아요. 다행히 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초대권이 발부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 초대권 발부되면은 저한테 숫자 넘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에 제가 등록을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명단으로 참석자로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걸 통해서 이제 입구에서 커트당하지 않고 마치 전 클럽은 안 가봤지만 클럽에서 이게 앞에서 물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물을 보는 아저씨들. 그래서 약간 클럽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물이 안 좋은 사람들 걸러내고 그런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수엘 행사장 입구에도 그걸 확인을 할 거거든요. 초대 받았는 여부를. 근데 만약에 발부가 되면은 제가 슉 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근데 아직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초대권이 발부되면은 자격은 확보되고요. 그건 좋은데 문제는 그게 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홀몸이면 그냥 초대받는 순간 가면 되는데 회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집에 대통령께서 계시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승인을 결제를 해줘야만 갈 수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가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리프사가 초대권을 발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너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혜에 관련된 거는 그렇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네, 그때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 되게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된 건 그렇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정재훈님 아빠 되시는 거 축하드려요.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아마 굉장히 사랑스러울 겁니다. 물론 힘든 날도 시작될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결혼할 때 이제 농담으로 사람들이 막 그 얘기 하잖아요.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동지여 이러거나 이제 아이가 2세가 태어나면은 축하해 그리고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 하는데 확실히 힘들긴 힘든 것 같아요. 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 힘든 것만큼 정말 기쁨도 안겨주는 게 바로 아이인 것 같아요. 되게 사랑스러웠거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요? 쌍둥이요? 쌍둥이 근데 쌍둥이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한창 이제 양육을 해야 될 때는 고통이 막 제곱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머리 숫자 곱하기 한 게 그게 고통이 아니다. 그건 막 제곱근이 아니죠. 제곱, 지수로 계산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데,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딸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쌍둥이로 나면은, 형제가 있는 거잖아요. 동년배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형제끼리 의존할, 그렇게 서로 의존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거, 그 동시에 이제 같이 놀 수도 있죠. 나이가 맞으니까. 그런 것도 장점이 되고 일단 크고 나면은 한 번에 싹 키우는 거잖아요. 한 방에.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장점일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나이 차가 있게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좀 더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겠죠.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1+1은 3이라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남자아이면은 그 고통은 배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제 옆에서 봐도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 말이 납득이 됩니다. 저는 참 딸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육비 부담도 크죠. 근데 좀 나라에서 지원 좀 더 나오지 않나요? 3명 이상이면은? 이 형 낳을 거 둘 말고 3명 낳으세요 이러면은 욕먹으려나? 어쨌든 많은 고생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축복할 일이고 축하드릴 일인 것 같네요. 이쁜 아이가 태어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딸 하나에 쌍둥이 아들 둘이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생활 속 달인님 존경합니다.
지금 이제 생활 속 달인님 말고도 아이를 둘 이상 키우고 계신 분 계실 텐데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존경하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애를 하나 키우는 것도 장난 아닌데 와, 둘 이상 키운다는 거는 진짜 그 사실만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자, 어쨌든 뭐 이것저것 이제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은 일단은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11월 중순 또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휴방을 하게 될 때가 좀 생각보다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휴방이 되면은 제가 기필코 전에 공지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공지는 없을 때는 정해진 약속 시간대에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은 공지를 따로 드릴 테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하나라서 웰컴 투 해. 그래서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였지? 생각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떡상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저도 떡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리프사가 꼭 성공을 해줘야 될 텐데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라야겠죠. 오늘날까지는 확실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잠깐 이제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 논란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고객 숫자가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리프사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거 자꾸 되게 똑바로 똑띠 얘기 못하고 잠깐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상하게 말을 하는 상이한 내용들 똑같은 걸 두고요. 그게 좀 있어서 좀 정신 못 차리냐 약간 질책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수요일 때 정확히 공개가 되어질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일 때는 정보가 생각보다 공개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뭔가 클리어하게 얘기가 언급되어지겠죠. 그걸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기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니고. 그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XIP가 힘들게 하죠 저희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천일호님이 먼저 질문 주셨네요. 일단은 지금 주시님 얘기부터 얘기를 하고 천일호님 말씀하신 거를 좀 볼게요. 엑스송 개발 다 끝내고 사용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음원 시장에 곧 진출하면 송금 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실생활에 사용되는 큰 성과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실생활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리얼 유스 케이스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이제 못 봐서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본 적이 없고 더불어서 이런 실제적인 사용 사례에 관련된 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저랑 예전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아시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이미 아실 내용이겠지만 그분들 확인차 들어주세요.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투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뭐 이더리움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XRP는 좀 빼야 되고요. 이더리움이 됐든 뭐 이오스가 됐던 간에 그들이 열심히 목표를 갖고 프로젝트 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뭔가 실제 어디에 필요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정화폐처럼 어딘가 실제로 기업들이 쓰는 거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오스 같은 경우 뭐 쓰려는 참여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기업은 아니죠. 솔직히 뭐 그것도 기업이라면 기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그런 블록체인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들 말고 현실 세계에 있는 금융회사나 원래 있는 금융회사나 이런 일반 대기업들 또는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은 아니죠. 그냥 특정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참여해서 이게 미래가 있다고 판단돼서 우리도 이걸 해보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쓰고 있을 뿐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알려져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업들 있죠. 금융회사나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XIP는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머니그램 신나게 잘 써주고 있죠. 그게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 그래서 주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없어요. XRP만큼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XRP만큼 실제적인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암호화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확인해봐도 없을 거예요. 있다면 제보를 주세요. 자, 그렇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실사용 사례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은 그 실사용 사례 없이는 그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참여자들은 다 투기자입니다. 투기자라 함은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특히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투기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으로 자리 잡힌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그게 좀 심한 것 같거든요. 예전에 있던 법무부 장관이 막 이 사기 도박판, 막 투기판 이러면서 이런 인식 이미지를 자리 잡아 놓으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투기이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자리 잡혔는데 사실 투기라는 본래 의미는 그거와 똑같죠. 부동산도 그 여파를 줬고요. 사실 투기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게 투기거든요. 그 본래의 의미는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래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들 뭘 사던 간에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고 싶다라는 게 전부인데 XRP는 그것과 다르죠.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얼 비즈니스에서 쓰는 사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머니그램 관련해서 그 선순환 사이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ODL에 쓰이면은 XRP를 잠깐 샀다가 팔거든요. 파는데 그 사고 파는 게 투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싸게 저렴하게 송금을 하고 싶어서 그 오더북을 제공하는 마켓메이커의 오더북 유동성을 이용해서 XRP를 샀다가 팝니다. 우리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고 싶다는 거 말고도 실제 사용 사례가 있으면은 이런 비즈니스에 쓰고 싶어서 사고 파는 또는 더 나가서 나중에 XRP가 성공하면 은행들이나 기타 금융기관들이 보유를 하려고 XRP 더미를 구매할 거거든요. 오늘날의 마켓메이커도 이미 그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XRP 더미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수요가 생기는데 이게 없으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투기꾼들밖에 없어. 투기가 목적인 사람들밖에 없어요. 플레이어들이. 그러면 눈치 싸움이에요. 서로. 야, 누가 제일 고가에 물릴 거고 누가 제일 저가에 사서 빠져나갈 건지 이 눈치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리얼 유스 케이스, 그냥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사서 보유하거나 ODL에 쓰이면서 브릿지를 쓰이면서 사고 파는 이런 볼륨이 있으면 뭐가 다르냐면 지금의 가격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리얼 비즈니스에 쓰일 때는. 지금 XRP 가격은 상관없고 내가 XRP 브릿지를 써서 저렴하게 송금하고 싶다. 그것만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관없이 샀다가 파는 걸 쓰는데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투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투기자들만 있으면 눈치 싸움이라 눈치 싸움 하느라 누가 고가에 물리나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서로 눈치 싸움 하느라 이게 쉽지가 않은데 설사 투기자들 사이에서 XRP 시장에 있어서 XRP 시장에 참여한 투기자들 입장에서는 야 10만원 사면 그거 무조건 물리는 거야. 고가에 사게 되는 거고 그거는 10만원에 사면 더 비싼 가격에 팔기 힘들어.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갖고 있어서 투기자들이 안 그럴지 몰라도 지금 말씀드린 리얼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수요는 가격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10만원에 판다. 그리고 그 시장 가격이 유지되면은 리얼 비즈니스는 사줘요. 그걸 ODL에 써야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장점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거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냥 투기자들만 있으면 눈치 싸움 게임인데 이거는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수요, 그 디맨드가 있는 참여자가 있는 시장은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분명한 XRP만의 장점이라는 사실, 그거는 확실히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아까 천일호님 얘기하신 게 지나가 버렸네요. 잠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천일호님 얘기하신 거 같이 볼게요. 현재까지 ODL 행보를 보았을 때 지금도 성공 여부가 50대 50으로 보이는지요? 51대 49로 조금 변화가 있는지요? 질문 주셨는데 저는 저거를 정량화시켜서 뭔가 확률적인 표현을 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 머니그램이 많이 써서 한 7대 3 정도로 7이 성공할 정도의 확률로 보인다라고 얘기해도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진짜 이거는 그렇게 되질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뭐 리프사가 갑자기 파산한다거나 아니면은 XRP가 해킹을 통째로 되게 심하게 당한다거나 이러면 그 확률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치화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제가 중간중간에 리프사 소식들 설명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성공의 길로 가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행진? 마라톤? 네, 달리기?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해나가고 있다. 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숫자로 표현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여서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천일호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해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얘기하면 끝도 없겠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도 실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 증명 중에 하나죠. 다른 암호화폐는 실사용 사례가 없다시피 돼 있는데 XRP 같은 경우는 실제 일반 기업 그러니까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일반 금융회사, 기존에 있던 레가시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들이 XRP를 실제로 써준다는 사실 그것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분명한 객관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원 결제면은 볼륨도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커지겠죠. 박힌다님 얘기인데 머니그램 볼륨이 증가하는데 머니그램이 XRP에 추가로 더 매수하는 걸까요 하시는데 머니그램이 XRP를 보유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그냥 ODL로 쓰이는 거예요. 몸을 본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화성님 말씀 이건 뭐예요? 끌어당긴 법칙 아시나요? 요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튜브 줌에 몸 한번 보세요. 아, 이 유튜버의 방송을 한번 보라는 거죠? 네. 몸마음TV 알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따라왔네요. 따라왔으니까 이쪽 이제 채팅창을 봐도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자, 라벨라 향기님 얘기 한번 볼까요? 제드 XRP 팔고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그리고 5대 비서 볼륨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시는데 이거 두 개 다 확인해보죠. 일단은 제드 거. 제드 이 자식, 이 새끼, 조카 신발 크레파스 같은 놈, 이놈이 팔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자, 참고로 빗솜에 들어가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타코 스탠드라고 치시면 됩니다. 빗솜이랑 요 사이트 들어가시고 여기다가 타코 스탠드라고 치면은 제드가 팔아먹지 않는지 팔아먹고 있는지 이 조카 신발 크레파스 같은 놈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릅니다. 엔터를 눌러요. 그럼 이 조카 신발 크레파스 같은 놈이 팔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이 새끼가 오늘도 80만 개를 팔았죠? 보이시죠? 아주 꾸준히 매일 80만 개를 팔아치워 먹고 있습니다. 이런 조카 신발 크레파스 같은 놈. 가서 XRP 팔아서 달러로 바꾼 거 지금 계정에 얼마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새끼 68만 달러치나 지금 들고 있네요. 달러로. 이런 조카 신발 크레파스 같은 놈. 정말 악성 물량. 지질스러운 놈. 아, 열받네. 또 이거 보면은 화가 나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놈은 뭐길래 참 운도 좋아서 XRP 최초에 만들 때 설립자로 껴갖고 이게 무슨 진짜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이 사기꾼 같은 놈. 아, 열받네. 정말. 아, 이 조카 신발 크레파스 이거 70만 달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가요? 700만 700 7천 7억 한 8억 정도 되겠네요. 야, 이거 그냥 날로 돈을 먹네. 그냥 씁쓸해지네요. 자, 배경음악 좀 틀어주세요. 그거 아, 진짜 씁쓸하고만. 이거 보면 진짜 씁쓸해요. 이거 야,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제드만 보면. 자, 어쨌든 제드는 그렇습니다. 제드는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5대 볼륨 좀 보자고 하시는데 보시면 해외 개발자 중에 뭐 HMAX 어쩌고저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계정을 모르겠네요. 테니토씨가 가끔씩 리트윗을 해주니까 테니토씨 계정을 가갖고 추적을 해볼게요.
요거 그리는 양반이죠. 요거. 네, 이 사람이 잘 데이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근에는 리트윗을 안 했네요. 저 양반 거를. 저 계정을 제가 몰라서 여기 있다. 요거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요거를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그래프화시키고 가시적을 만들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최근 볼륨 변화거든요. 이 사람의 데이터를 보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비트 스탬프에서 빗소로 XRP가 얼마나 이동하는지 1일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 하나가 하루하루 데이터입니다. 근데 비트 스탬프에서 빗소로 이동하는 XRP가 가장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죠. 오늘 들어서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압도적으로. 지금 보세요. 얼마나 최고치를 찍었는지. 기존이 최대치가 이 정도였는데 그거에 한 3분의 1배만큼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박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ODL 사용이 늘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들어서는 역대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색칠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이건 표현 뭘로 해야 되지? 어쨌든 지금 보면은 8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800만 달러면 얼마죠? 8천만 원. 잠깐만. 위클리구나. 위클리. 그럴 리가 없었죠. 데일리가 만약에 80억이 넘었을 리가 없는데, 어쨌든 주 단위로 했을 때 80억이 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90억 정도 되겠네요. 9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이니까 하루에 이제 7일, 총 7일이니까 7로 나누면 하루에 한 13억 정도씩 썼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 정도면. 물론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림 나오려면 이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막 한 10조 정도는 써줘야 돼요. 100조, 1000조 이 정도는 써줘야 돼요. 브릿지로.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작한 지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는 역사가 긴 건 아니거든요. 신기술이 쓰여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할 때는 좀 순조롭긴 하죠. 지금 상황이. 머니그램과의 전략적 파트너는 진짜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리프사. 사실 머니그램을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 정도의 볼륨을 뿜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그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덥션, 적용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브리앤 메디건 표현식을 하면 이 허들, 적용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 있잖아요. 그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머니그램은 진짜 잘 끌어들인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 그리고 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카르프디엔 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요거 한번 볼까요? 카르프디엔 님 얘기 한번 볼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처럼 거래량이 적을 때는 제드가 던지는 XRP 물량이 XRP 가격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래소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리프사에서 전체 거래량의 퍼센테이지로 꾸준히 매도하는 것도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주셨는데,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심지어 어제 분기보고서 설명드릴 때 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테일한 설명은 이미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요. 다만 지금 이 얘기가 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플사가 전체 거래 볼륨 대비 퍼센테이지로 이제 XRP 세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르프디엔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래는 사실 진짜 거래 볼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뻥 볼륨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리플사가 필요 이상으로 판매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사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립토 컴페어라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어제도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죠. 코인 마켓캡은 이런 뻥 볼륨이 다 들어가 있어서 실제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리프사가 기준 삼는 건 요거거든요. 보이세요? 100만 1000만원 1.5억 달러고, 코인 마켓캡은 비교해볼게요. 또 어제도 했었지만 코인 마켓캡은 현재 기준이 16억 달러가 넘어요. 거의 17억 달러인데 반올림하면 10배 이상 차이 나죠 지금. 근데 리프사가 기준을 요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 산출해내는 게 크립토 컴페어가 이거 산출해낼 때 볼륨을
자전거래나 뻥볼륨 이런 거 다 본인들이 본인들만의 방식을 써서 그거를 잘라낸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모든 자전거래를 배제한 볼륨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켰겠죠. 확실히 지금 수치만 봐도 10분의 1 이하로 줄어있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쓰니까요.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부분들은 이미 배제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제드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제드 얘기 나오면 제드 진짜 극혐. 제드 너무 싫어요. 내 마음의 평화님도 힘드셔서 힘들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네요. 그쵸,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10년이 걸린다고 해도 10년을 기다리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다 기다리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여기에 뭐 3년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가장 최근에 XRP와 리플에 대해 관심을 갖고 XRP를 보유한 지 몇 달밖에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뭐 상황이야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들 이제 뭐 공통적으로 지금 가격이 만약에 상 가격보다 더 낮다, 내 평당가보다 낮으면 다들 힘드실 텐데 지금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참 문제죠. 기다린다고 성공한다고 보장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또 아니라서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근데 그 안타깝게도 저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마냥 이제 리프사가 잘해내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나중에 성공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다 추억으로 기억이 되겠지만 나중에 리프사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다들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뛰어가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멱살을 잡으시겠죠. 진짜 미래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꼭 성공하길 바라야죠, 리프사가. 맞아요, 그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미 너도 나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은 그 보상은 적어질 겁니다. 훨씬 적어질 거예요. 이게 그만큼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에게 떨어질 보상은 그만큼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승부인 거죠, 사실 승부. 지금의 XRP 투자는 확실히 승부입니다, 승부. 리프사 떠나간다고요? 저 리프사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리프사만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프사만큼 이 XRP 생태계에 크게 기여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뭐 코인사가 생기기는 했지만 사실 코인사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거의 리프사의 자회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인사에도 리프사가 많이 투자를 했죠, 설립 단계에. 코인사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리프사가.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회사입니다. 솔직히 법인은 다르지만. 그래서 사실 리프사가 빠진다는 의미는 XRP 생태계에 되게 크나큰 악재죠, 악재. 리프사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카카오 클립이요? 지갑 개념이죠. 카카오에서 만든 클레이튼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 개념이죠, 그건.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철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 모르겠어요. 리프사는 돈 많이 벌었으면 한다는 생각은 모르겠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리프사 못 벌어도 됩니다. 우리만 벌면 돼. 우리가 무슨 약간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연예인 걱정은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정치인 걱정도 쓸데없는 걱정이다. 저희가 약간 뭐랄까 냉정하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 하는데 진짜 딱 그건 것 같아요. 우리 리프사를 뭐 성공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지만 리프사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나중에 이거는 걱정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걱정 못 해야죠. 임무 완수하고 완벽하게 사라지기? 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만 잘 되면 땡이지. 자, 라멜라 향기님 얘기도 한번 볼까요? 예전에 방송 중에 XRP의 큰 경쟁자는 혹은 적은 뭐니뭐니 해도 글로벌 커런시의 출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스위프트보다는 리브라 같은데요. 사실 스위프트는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고 세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잖아요. 예, 그 맥락이 맞습니다. 스위프트는 사실 리프사의 경쟁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리플렛은 경쟁자인데 리프사한테 스위프트는 경쟁자는 아니에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에서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어차피 리프사는 세르먼트가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 면에서는 경쟁자는 아니죠. 근데 사실 리프사의 개인적인 수익에서는 이제 스위프트가 연관성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먼트 솔루션이지만 스위프트를 쓰기보다는 리플렛을 써주면 리프사의 수익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또 경쟁자는 맞죠. 또 그러니까 뭔가 그냥 1이다 2다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관점을 달리해서 스위프트 관점에서만 얘기하면 리프사는 진짜 경쟁자죠. 네. 그냥 모든 면에서 경쟁자예요.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맞아요. 라멜라 양기님도 향기님도 얘기하셨는데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 관점이죠. 자, 그리고 리플사가 주식 상장시킨 일은 없겠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네, 상장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기업 그런 관리 운영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미 비상장 주식회사긴 한데 상장시킬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리프사가 더 크면 상장하지 않을까요? 보통 글로벌 기업들은 주식 상장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밀어볼 때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회사 경영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쪽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도 있었고 정재현님 뭐 아빠 되셨다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을 다들 마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말까지 정신없이 계속 보내게 될 것 같은데 하루하루 부디 너무 XRP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맞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XRP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에 대해 여기에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힘든 감정이 들든 어려우시든 여러 가지 뭔가 본인만의 상황이 있을 텐데 아무쪼록 이것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거나 또는 우울해지거나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들이 계속 한순간 한순간이 즐겁고 희망차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물론 제 개인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 남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 이르기까지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런 삶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응원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팩토리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바.